자,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원석이 어제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수사심의를 회부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원석은 간 보고 있다고요. 특히 어떤 간? 저쪽 좌파 진영의 간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이원석을 향해서 수사심의 열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원석은 예상과 벗어나지 않게 결국 수사심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겠습니까? 검찰총장 2년 동안 본인이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떠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원석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원석을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아니 임기가 꼴랑 20일 남았어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이 지금 빤스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요. 어제 이원석이 수사심의를 소집하면서 내세웠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수사심의를 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런 거 얘기해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 절차 거쳐 공정성 제고하는 차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사심의를 열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원석 씨 자신은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원석도 기억상실증 걸렸습니까? 자, 이원석이 뭐라 그랬다고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대요. 그럼 끝내야지. 왜? 이원석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돼가지고 증거의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 수사하겠다면서. 그러면 이원석의 말에 따르면 증거 법리에 따라서 엄정 수사되었고 이원석의 말에 따르면 지금 검찰 수사팀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며. 그럼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표 찍어야지. 근데 안 찍냐고. 이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아, 본인이 말했잖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그래서 검찰이 증거 법리에 따라서 수사 잘했다면서요. 마침표 찍어야지. 왜 수사심의를 여냐고. 이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를 절차를 거쳐서 공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말합니다. 우리 이원석 씨, 소모적 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소모적 논란을. 네가 만들었어요. 하지 않아도 될 언론 브리핑을 출퇴근 시간에 했던 게 누굽니까? 이원석입니다. 네? 이만큼이나 해놓고 누가 누구에게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원석도 정말 민주당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의 순서가 안 맞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원석이 연필만 깎다가 이원석이 민주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찝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방송 해드렸어요. 이원석과 특히 누구? JTBC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왜냐? 실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원석과 관련돼가지고 단독 보도를 많이 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JTBC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실제 이원석과 박성재 법무장관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 JTBC의 단독 보도가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되었고, 더 나아가 이원석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JTBC에 단독 보도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어제도 굉장히 이상한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제 이원석의 수사심의와 관련돼가지고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타이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구만 단독 보도를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KBS 단독 보도 단독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다. SBS 단독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어요. TV조선 2개 있습니다. 단독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다. 채널A 단독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다. MBN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다. MBC 달려 있나요? 안 달려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달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JTBC예요. 한 차례, 두 차례 보도하면서 단독을 달아놓은 겁니다. 뭐라고? 이미 알선 수재 검토 지시를 했다라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이 과거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돼서 전담 수사팀을 꾸릴 때 있어서 그 수사팀을 향해 뭐라는 겁니까? 알선 수재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 배우자 법정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석이 뭐 하는 겁니까? 야, 청탁금지법 이거 안 되니까 알선 수재 검토하라고 수사팀이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아, 이원석이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한테 법을 적용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이원석이랑 수사팀 딱 두 군데밖에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JTBC에 어제 단독 보도된다는 건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처음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다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차례도 아니고 연이어 두 차례 보도했다고요. 어디서만? JTBC 단독으로. 더 나아가 이원석과 이창수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단독 보도됐다고요. 어디서? JTBC에서.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이원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원석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이원석을 향해 수사심의 열어라 했는데 결국에는 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신의 과거 말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원석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원석이 행여나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원석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지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어제도 제가 방송해드렸던 바로 전현희예요. 자, 최근 들어 전현희가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자, 얼마 전에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소리를 쳤는데, 심지어는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도 소리를 지르며 설전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전현희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공무원이 배우자를 통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박성재 법무장관은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관련 법을 만들라고 맞받았습니다. 전 의원이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을 안 한 거라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한.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규정이 답변하십시오. 없어서 처벌을 법무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께서 뭡니까? 입법을 해주셔야죠. 처벌 위원장께서 규정이 규정이 없는 게 모자라서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다.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전현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법률상으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요, 권익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전현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청탁금지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뭘 보여드렸죠? 어제 전현희의 영상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언제? 전현희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바로 알기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실제 이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전현희가 이런 얘기했다고요. 친족은 얼마든지 선물이 가능하다라고요. 자, 실제 어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어떨까요? 자신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이 자신과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법상으로 100만 원까지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끼리는 어떨까요? 동료들끼리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만 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지 중에 공직자가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선물을 해도 괜찮을까요? 청탁의 대가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자의 친족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친족이란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맺어진 관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척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 자, 형님 들어보셨죠? 지금 전현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족은 얼마든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했던 이유는요.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이 친족이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님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청탁금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이에요.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적용함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하면 안 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뭐라는 겁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전현희의 영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당사자인 최재형도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의 이러한 진술에 따라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거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현희는 자신이 분명히 영상에서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친족은 얼마든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이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 그 오후 방송을 해드렸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전현희가 내로남불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전현희가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걸 꺼내놨습니다.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자,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 전현희가 꺼낸 카드 뉴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올해 권익위가 밝힌 카드 뉴스예요. 자,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자,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누구든지 친지, 친구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현희가 민주당 최고위에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청탁금지법 무력화로 김건희 무혐의를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권익위가 갑자기 청탁금지법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권익위가 이런 카드 뉴스를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찾아냈느냐? 그러면 전현희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권익위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홍보를 해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현희가 권익위원장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2022년 6월에서 2023년 6월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전현희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금 전현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와 관련된 카드 뉴스 내용이 똑같이 있다라면 전현희가 뭐 하는 겁니까? 기억 상실 또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권익위가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고 카드 뉴스를 내놨습니다. 이거 누구 있을 때예요? 전현희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전현희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고 권익위가 밝힌 카드 뉴스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현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2024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이 내용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2024년에 내놓은 권익위의 카드 뉴스 내용이랑
2022년에 내놓은 권익의 카드 뉴스 내용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네?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친구, 친지든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친구, 친지든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근데 이걸 문제 삼니까? 자, 한 개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번에는요, 2022년 추석 카드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Q&A.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친구, 친지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든지까지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해당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랑 전현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내용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2022년에 권익위가 내놓았던 설날 추석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와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전현희가 찍소리 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자신이 권익위원장이 아니니까 그 카드 뉴스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긴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고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카드 뉴스가 문제가 될 거면요, 2022년부터 문제를 삼죠. 자신이 권익위원장 있을 때부터 문제를 삼죠.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와 관련돼서 권익위가 카드 뉴스 만들어, 심지어는 자신이 영상까지 찍어, 이래놓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냐고요. 네? 자, 그럼 저는 전현희한테 말하는 겁니다. 권익위원장이 있을 때 바로 잡죠. 더 나아가 지금 배지 달고 있잖아요. 법안을 발의하세요. 아무 일도 안 해놓고 문제만 거론하고 괴담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느꼈던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아, 감사원이 괜히 근태불량이라고 말한 게 아니구나. 네? 아, 생각해보세요. 되게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뉴스예요. 이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현희가 뭐 했습니까? 자신이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근태가 불량하지 않은 이상 이걸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아, 그래서 감사원이 전현희와 관련돼가지고 근태불량을 지적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현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로남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괜찮았다, 민주당이 할 때는 괜찮다 이래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적용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얼마나 웃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렇기 때문에 전현희는 제발 내로남불 그만 입삼고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순위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렸습니다. 전현희가 나왔던 영상뿐만이 아니라 전현희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권익위가 말 카드 뉴스까지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2022년 권익위 자료와 2024년 권익위 자료가 뭐가 다르냐고. 다를 거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권현희가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들이 왜곡했고 그들이 숨기는 진실들을 끌어올리고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현희가 요즘에는요, 확실히 자신의 말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초 전에도 기억을 못해. 1초 전에도. 자, 무슨 얘기냐?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과 전현희가 뭐 했다고요? 설전을 벌였다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것으로 설전을 벌였냐? 바로 이겁니다. 반말 논란. 자, 실제 박성재 법무장관 전현희한테 반말하지 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현희가 내가 언제 반말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팩트체크 해봐야죠.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현희가 반말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전 끝에 반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예. 말씀 반말하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전혀 언제 욕했어요? 본인이 가서 속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시는 여러분들, 전현희가 뭐 했습니까? 반말했네. 반말했네.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반말했네. 근데 왜 반말 안 했다고 합니까? 반말해놓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현희가 자신이 방금 1초 전에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이 권익위원장에 있을 때 그 시절을 기억하겠냐고요. 1초 전도 기억을 못했는데 몇 년 전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현희가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노발대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사람이 떼찌 달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 받아가면서 국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따져 물을 건 반드시 또 따져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